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 결빙 구간도 크게 늘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혹한의 날씨지만 서부 경남을 찾은 전지훈련 팀들의 훈련 현장은 뜨겁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사천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화재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노인 가정일수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는 25일 하대 일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열립니다. 같은 날 함양군은 서울에서 곶감 특판 행사를 열고 하동군은 24일 녹차연구소의 성과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유치 기조를 보였던 경남도가 올해는 전략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조에 변화를 뒀습니다. 서부 경남 관련해서는 사천 신수도 관광 개발과 우주항공 산업 등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 표면이 얼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함양 백운산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밤새 내린 눈들이 도로 옆으로 치워져 있고 결빙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도 뿌려졌습니다. 나무 사이마다 내린 눈은 추운 날씨 속에 여전히 녹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을 지나고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서부 경남의 산천과 함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당분간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2일 기준 서부 경남 지역별로 영하 2도에서 3도 정도의 최저 기온을 보였는데 23일부터는 대부분 영하 9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질 예정. 기상청은 눈과 비로 인한 도로 결빙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2일부터는 이렇게 전국 영하권의 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그리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파경보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사이에 내리는 눈으로 인해 도로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 경남 지역의 상습 결빙 구간은 모두 98곳.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청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진주 20곳, 하동 17곳, 함양 16곳, 사천 13곳, 남해 6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80곳이었던 것에 비해 18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2.3명으로 얼지 않았을 때보다 50% 이상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열선 설치 등 대책이 제시되지만 예산 때문에 설치 확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스노우 체인 같은 월동용품을 구비하고 감속운전 및 안전거리 확보, 브레이크 나눠 밟기 등 개개인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혹한의 날씨지만 사천시는 올겨울 전지훈련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사천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온화한 날씨가 장점으로 꼽히는데 덕분에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농구공이 네트를 통과합니다. 선수들이 기뻐할 새도 없이 빠르게 수비로 복귀합니다. 사천시 삼천포 체육관에서 추위를 잊은 농구 꿈나무들의 연습 경기가 한창입니다. 겨울에도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온화한 날씨 덕에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사천. 올해 1월에도 5개 종목 87개 팀 1,100명이 훈련을 위해 사천을 찾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길에 저희는 이제 눈보라를 뚫고 왔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이제 햇빛도 쨍쨍하고 국제 규격의 육상 시설과 종합 경기장, 실내 수영장 등 우수한 체육 환경도 전지 훈련팀이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천 지역에는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4개 정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체육관마다 그 학생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팀들은 2-3주가량 머무르며 훈련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할 예정.
상인들은 겨울 전지 훈련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와갖고 이렇게 구경하고 가면은 학생들도 여러 곳에 가갖고 저희 시장 홍보도 할 것이고 저희 이쪽 상인들은 좋은 일이죠. 실제 지난 겨울엔 36개 팀 800여 명의 선수들이 사천을 찾아 7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사천시는 체육시설 대관료 할인 등으로 재방문을 유도해 앞으로도 전지 훈련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대관료와 사천 바다 케이블카 등 관광시설 등을 파격적인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진훈련팀에 대해서는 숙박비 20%를 사천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따뜻한 기후와 먹거리, 좋은 체육 인프라를 갖춘 사천. 이를 바탕으로 한 전지 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에 웃음꽃이 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 자녀라면 이맘때쯤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바로 화재에 대한 불안인데요.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품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는 저렴한 데다 사용도 쉬워 효도 상품으로도 불립니다. 만약 가정에 설치돼 있지 않다면 이번 보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전합니다. 하동군 금남면의 한 단독주택. 어르신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하동소방서 직원이 찾았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방 천장에 둥근 물체를 설치한 뒤 작동 버튼을 누르자 요란하게 울립니다. 연기가 감지되면 큰 소리로 상황을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하는 만큼 어떤 장소든 부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가구에선 필수품입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소화기까지 마련한다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잘 보이는 데 놔두셔야 오면은 바로 소화기 들고 꺼줄 수가 있어. 마을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화재 대응에 취약한 노인 가정일수록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아무래도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다. 뭐 마음이 안 써도 좀 드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라도.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는 2017년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이 머무는 주택인 경우 자녀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재 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설명절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방문하실 때에는 소화기와 주택용 감지기를 선물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데다 구입도 간편합니다. 설치가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화재 시설은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통상 화재 경보기가 10,000원, 소화기는 30,000원가량입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 일부 수입산 제품은 성능 검증이 되지 않아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하동소방서에서 설치 보급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산 저가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주택 화재가 적지 않은 요즘 설명절 최고의 효자 선물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아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 건립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해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2025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K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통일된 초중고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K기업가 정신 센터 내 연수관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중기부는 올해 예산에 건립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가 22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신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주시장과 12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들은 각 기관별 홍보사항을 공유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진주시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AAV 실증센터, UAM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류재수 진보당 진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류 예비후보는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0여 년간 바뀌지 않은 진주의 권력은 진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라며 거대 양당의 독식을 깨고 새로운 진보 정치의 희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예비후보는 또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리기는커녕 재벌과 부자들에게 수십조의 감세 보따리만 내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류재수 예비후보는 제6대, 7대, 8대 진주시 의원으로 활동하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진주산림연구소 대표와 진주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군에서는 지역 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과 지난해 성과 보고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월 넷째 주 주요 일정을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금연아파트의 현판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엔 사천의 3호 금연아파트인 LH 벌리 1주공아파트가 그 현판을 달게 됩니다. 내년에 사천 삼천포 통합 30주년을 맞이하는 사천시는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엔 기념사업 추진단의 제1차 전체회의가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또 오는 금요일엔 삼천포의 체육관 3곳에서 사천시장배 전국의료인 농구대회가 개최됩니다. 남해에선 지난주부터 지역 순방과 함께 국민과의 대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요일엔 이동면과 남면을 방문했고 오는 수요일엔 미조면과 상주면에서 각각 행사가 개최됩니다. 또 수요일엔 대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대량 마을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엔 하동 소식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에서는 오는 수요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성과 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군청 대회의실에선 별천지하동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도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 소식입니다. 함양 고종시 곡감과 농특산물 특판 행사가 오는 목요일 서울에서 열리고요. 화요일부터는 이틀간의 회기로 임시회가 열려 올해 군정의 주요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금요일엔 수동면과 병곡면, 백전면에서 각각 국민과의 대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산청에서는 오는 목요일 설 연휴를 앞두고 산청 시외버스 터미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4곳에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외에도 금요일엔 군청 군수실에서 설맞이 이웃돕기 생필품 기탁식이 펼쳐질 예정이고 같은 날 의회에선 행정 간담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50면 규모로 마련되는 옛 하대일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진주시와 국립진주박물관의 상호 콘텐츠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도 이번 주 일정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협약식은 오는 수요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함양 지역 종합문화축제인 천령문화제 개최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천령문화제위원회는 22일 2024년 천령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결과 제63회 천령문화제는 상림공원 일원에서 오는 5월 9일부터 닷새간 개최됩니다. 축제위는 공연과 경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 진주시 아동위원협의회 정기총회가 22일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4년여 동안 협의회를 이끌었던 장덕자 회장에 대해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2023년 활동 실적 보고와 2024년 활동계획 논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의회는 또 이날 차기 회장으로 김옥순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모두 95명으로 구성된 진주시 아동위원협의회는 매년 저소득계층 아동의 현장 체험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아동 친화 도시 진주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22일 진주 소목 명품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진주 소목장과 공예인,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성황리에 열렸던 2023 진주 전통 공예 비엔날레 관람객 트렌드 보고와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진주 소목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진주 소목의 명품화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소목장은 건물의 창호와 목기, 장롱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장인을 말하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 지역 소목은 현재까지도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투자청을 설치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이어가고 있는 경남도가 올해는 남해안 관광과 같은 전략 산업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과 관련해서는 사천 신수도 관광 개발과 우주항공 산업 등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귀신 머리 모양을 닮았다는 섬, 사천 신수도입니다. 사천에서 가장 큰 유인도이자 낚시와 트레킹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바다를 품은 섬 자전거길 등에 선정됐는데 최근엔 선착장을 정비하는 등 관광 개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사천 신수도를 포함한 남해안권 관광이 경남 미래 먹거리라고 판단해 관광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관광투자 설명회를 열고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남해안 관광 레저 투자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산업 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것에 대비해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유치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투자 실적을 기록한 경남도는 올해 투자 유치 목표액을 8조 원으로 낮춰 잡은 대신 산업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수도권에서 개최하던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없앤 뒤 도 주력 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 설명회만 여러 차례 나누어 여는 방식입니다. 남해안 관광과 우주항공 등 서부 경남 주요 산업들이 경남 미래의 먹거리로 지목되는 가운데 경남도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안겨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하동군이 축산농가의 가축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농가 부담을 10%로 줄입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25% 수준이었던 농가 부담을 10%로 줄이기 위해 1억 원에 가까운 군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소, 돼지, 꿀벌 등 16종의 축산농가의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하동에선 지난해 기준 187농가가 가입해 약 4억 8천만 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LH가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주거 지원에 나섰지만 전체 세대가 피해자로 결정되고 세대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입 요건 완화로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밖에 지역별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접수 창구를 확대하고 서류 간소화 및 자체 심의 생략을 통해 공급 속도를 개선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LH 사옥관리에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LH 사옥관리 노조는 22일 LH 진주본사 정문 앞에서 경남진노위가 사측의 노조 탄압 행위를 인정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LH 사옥관리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노조 사무처장을 감시 미행한 뒤 약점을 잡아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H 사옥관리는 시설관리와 경비 등 업무를 위해
지난 2018년 LH 전액 출자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북극 한파가 다시 찾아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낮에도 칼바람이 불며 매서운 추위를 보였는데요. 화요일부터는 한파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진주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진 뒤 주말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파 사고 등 각종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으로 눈구름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하동과 산청, 함양은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영하 10도, 남해 영하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하 4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종일 맑겠고 세종과 광주, 제주는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세종 영하 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